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러시아 그림의 또 다른 한 축, 러시아 풍경화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풍경화는 그리 환영받는 미술 장르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 그림 시장의 추세와 많이 벗어나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풍경화는 가볍다라는 오래된 인식 때문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 풍경화를 직접 보신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십니다. 갤러리 까르찌나의 소장품만 보셔도 그 가치를 아실 수 있으시죠? 러시아 풍경화는 200년 넘게 지속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풍경화를 그리는 데 있어 단순히 자연 경관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치에서 느낄 수 있는 주관적 감흥을 더해 자연을 새롭게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풍경화를 무드 풍경화라 부릅니다.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최고의 순간이 색채와 어우러져 예술이 되는 러시아 무드 풍경화는 이동파의 활동을 시작으로 현대까지 이어져 독특한 리얼리즘 풍경화, 무드 풍경화 장르를 구축하는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186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 리얼리즘 풍경화는 사브라소프가 그 처음 문을 엽니다. 사실 사브라소프 이전 러시아에서 그려진 풍경화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풍경, 즉 그려질 가치가 있는 틀에 짜인 풍경을 말합니다. 현실 모습보다는 이상향의 틀을 가지고 있는 풍경화가 주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사브라소프에 들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 즉 사계절의 변화와 시기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 풍경이 소재가 됩니다. 추위와 혹독한 사회 현실에 헐벗은 러시아지만 그 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풍경화들은 19세기 혹독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중의 아픔을 달래는 또 다른 예술적 구심점이 되어 국토사랑이라는 불씨를 꽃피우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화단의 핵심 그룹 이동파는 이렇게 풍경화와 풍속화 두 개의 장르를 중심으로 러시아 미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먼저 러시아 무드 풍경화의 처음을 연 사브라소프의 대표작 까마귀 날아옴은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시작되는 러시아 봄의 감흥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흔적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세상 만물이 꽁꽁 얼어 정지된 듯한 추운 겨울이 아니라 눈은 반쯤 녹아있고 까마귀의 움직임은 활발히 보이며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질 듯 느껴지는 역동적인 봄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여러분, 혹시 그림 속에서 막 살아나는 공기의 흐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즉, 이 그림은 2차원의 합폭을 통해 시간의 변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 시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속 달빛을 품고 있는 드네프르 밤의 모습은 이 세상 최고의 비장미를 품은 듯합니다. 그림 속 드네프르 강은 짙은 어둠 속에 휩싸여 있으며 청아한 달빛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강 중앙을 비추는 노란색 달빛은 마치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듯 녹색빛을 품으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색채의 움직임이 정말로 탁월한 작품이죠. 실제로 그림 앞에 서면 이 독특한 색채의 변화에 바로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쿠인지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쿠인지는 웃으며 시간이 답이죠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달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렸으며 그 결과 색채의 상관관계와 법칙을 스스로 터득하였고 자신의 소인이 기억하는 그 감각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또 드네프르 밤을 찬찬히 보고 있자면 어둠 속에서 생생히 살아나는 밤의 물체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둠 속에 묻혀있는 강가의 꽃들과 풀들이 보이며 심지어 강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쉬시키는 숲과 나무를 아주 잘 그리는 작가입니다. 사실 그의 그림을 처음 보면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게 사진이야 그림이야 하며 한 발짝 더 그림에 다가가 꼼꼼히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울창한 송림숲을 강활한 대지를 시시킨 만큼 잘 표현한 작가도 없습니다. 저도 20년 전 처음 러시아를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풍경이 끝없는 지평선과 거대한 송림숲 그리고 자작나무 숲이었어요. 그런 러시아 국토의 장대함을 아주 잘 표현하는 쉬시킨입니다. 특히 숲속의 아침은 쉬시킨의 대표작으로 1913년부터 러시아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초콜릿 포장지 그림으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콜릿은 러시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간식이잖아요. 그런 초콜릿 포장지 그림으로 쓰일 정도면 이 그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겠죠?
또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 또한 쉬시킨의 숲을 포장지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송림숲에서 곰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령스럽게 안개가 퍼지는 숲속의 느낌이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럽죠? 그런데 이 그림은 쉬시킨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림 속 숲속의 전경은 이반 쉬시킨이 그린 것이고 곰 가족은 콘스탄친 사비츠키가 그려넣은 공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발표되었을 때 당연히 그림에는 쉬시킨과 사비츠키의 공동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그림을 구매한 트레차코프가 이 그림의 핵심은 울창한 송림에 자욱이 내려앉은 안개 속 신령스러운 느낌이지 곰가족이 주요 핵심은 아니라고 하여 이 그림의 주요 작가는 쉬시킨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사비츠키의 서명을 지우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서명이 지워진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이 두 작가들과 트레차코프 사이에 있었던 깊은 내막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로 현재 이 그림은 쉬시킨의 작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처음 보면 제일 먼저 곰 가족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곰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고 미술관을 갈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곰 가족을 따라 그리는 모습은 이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진풍경입니다. 그림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든 이 그림은 정말 수작 중의 수작입니다. 쓰러진 논목 위에서 어미곰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곰들이 즐겁게 장난치고 있어요. 아침 안개와 가랑비가 숲속 전경을 더욱 포근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림 속 모든 것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녹색, 푸른색, 옅은 노란색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어둠에서 금방 깨어난 듯 깨끗한 자연의 느낌, 이런 것을 바로 순수 그 자체라 하겠지요. 직접적으로 햇빛은 비치지 않지만 곧 숲속 전체를 수놓을 태양빛의 화려함이 느껴지고 아침이 주는 신선함에 온몸이 씻긴 듯한 상쾌함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환한 햇살, 푸른 하늘, 깨끗한 공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평온한 모습을 표현한 듯한 그림 속 지역은 19세기 말엽 모스크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작가인 폴레노프는 풍경화가이자 풍속화가이며 건축가, 무대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으며 모스크바 해화조각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폴레노프는 러시아 여러 지역과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습니다. 그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너무도 밝고 화사한 빛은 폴레노프 풍경화의 가장 큰 특징이며 무드 풍경화의 핵심적인 표현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정원은 19세기 모스크바 스타르이 아르바트의 전경을 그대로 담아놓은 그림인데요. 스타르이 아르바트는 지금도 모스크바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붉은 광장과 함께 들리는 관광 명소입니다. 현재는 빌딩 숲이 우거진 대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19세기에는 그림의 모습과 같았다고 하고 그림 속에 있는 사원과 종루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푸른 잔디 위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평온함과 건강한 생명력이 감동을 줍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모스크바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모스크바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자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모스크바 시성립 850주년 기념 행사에도 이 작품이 대표 그림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무드 풍경화의 최고봉 레비탄의 작품입니다. 러시아 풍경화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작가인데요. 러시아에 살다 보면 계절 날씨를 물어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레비탄이 그린 사계 그림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보여주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계절의 분명한 아름다움에 많이들 놀라십니다. 특히 레비탄의 사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림 속의 따뜻함과 추위, 빛과 어둠, 고통과 행복 등 삶의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러시아의 로망스 한 자락이 울리는 것처럼 또는 한 편의 아름다운 시나 소설을 읽은 것처럼 감동이 느껴집니다.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면 겨울의 눈이 채 녹지 않아 산을 이루고 있어도 대지와 자연은 숨죽어 있지 않습니다. 만물이 생동감으로 꿈틀대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합니다. 바로 레비탄이 그려낸 러시아의 봄입니다. 부드러운 순풍이 헐벗은 자작나무를 감싸고 있고 병풍처럼 펼쳐진 푸른 하늘은 선명하고 맑아요. 자작나무 끝에 달려있는 새집에는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어리고 여린 새 생명들이 숨을 쉬고 있을 것 같아 미소 짓게 만듭니다. 마당과 집을 화사하게 비추는 봄 햇살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가루처럼 반짝입니다.
영혼의 고요함은 레비탄 작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검은 구름 뒤로 밝은 하늘과 회색 강물의 흐름이 겹쳐 한바탕 비가 쏟아진 후에 여름 전경이 잘 펼쳐집니다. 한편에 대서사시 같은 장엄한 대자연을 보여주며 아웅대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서서움을 돌아보게 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저 언덕 끝자락에 자신을 두고 드넓은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하라 가르치는 것도 같습니다. 또 그림 속 나즈막 교회 옆에 무덤을 보고 있자면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가을은 그림 속 세상처럼 온천지가 황금색으로 물들고 바람이 불면 황금색 낙엽비가 내립니다. 러시아의 사계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닐까 합니다. 겨울을 맞이해야 할 러시아의 가을은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대부분이지만 바비오레터라고 해서 러시아 내 인디안 썸머죠. 10월 초부터 중순 즈음까지 아주 화사하고 맑은 황금 가을이 펼쳐집니다. 바람은 상쾌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며 대지는 고요하죠. 그 황금색의 잔치가 레비탄의 손에 의해 한 폭의 예술로 승화되었어요. 새하얀 눈은 차가움과 고요함 그리고 쓸쓸함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쌓였는지 누구의 발길이 닿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림 속 숲은 겨울이란 시간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사실 눈 덮인 겨울숲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그곳이 주는 신령스러움과 신선한 느낌을 알 것입니다. 눈의 나라 러시아에 살면서 터득한 사실 하나는 눈이 겨울의 따뜻함을 대변한다는 것인데요. 눈이 내리는 날은 그래도 추위가 덜한데 러시아 한겨울 햇빛이 쨍한 날은 정말 춥거든요. 그림 속 늑대는 그런 겨울의 포근함을 대변하는 소재라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는 때는 살아있는 생물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눈 내린 겨울숲의 한적함과 따뜻한 겨울의 느낌을 그린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시시킨의 숲속의 아침을 사비스키와 함께 완성한 것처럼 그림 속 늑대를 화가 스테파노프가 그렸다고 합니다. 레비탄과 스테파노프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고 스테파노프는 동물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러시아 풍경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는지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을 기획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